안녕하세요, 그냥연보입니다. 저는 비트메이커이자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투잡러입니다. 제가 이제 필라테스 강사 일을 하면서 필라테스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오해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오해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필라테스는 여자들이 하는 운동이다 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회원분들이 거의 90% 이상이 여자분들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더 그런 인식이 생긴 것 같은데, 필라테스가 뭐 여자들에게 맞춤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운동이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필라테스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내 신체를 정확하게 컨트롤해서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몸을 움직일 때 정확한 정렬과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잘 협응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근육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만큼 잘 강화가 되어 있는지 등등, 어떻게 보면 내 신체를 움직이고 컨트롤하는 거에 상당히 또 중요한 비중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다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강사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필라테스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남자로서 어떤 부분들에서 또 운동 효과를 느낄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는 관절은 조금 유연한 편이긴 했는데 다른 남자들에 비해선, 그런데 제가 운동을 따로 하지 않고 산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몸이 상당히 타이트해진 편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일반적으로는 여자들보다 좀 타이트한 편이긴 해요. 타이트한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코어 근육을 사용하는 그런 컨트롤에 있어서도 되게 많이 개선이 됐어요. 물론 강화도 많이 됐고요. 어렸을 때는 비보잉도 잠깐 했었기 때문에 코어 근육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쉽게 생각한 부분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어떤 게 코어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리고 유연하니까 그냥 막 몸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나이 먹고 필라테스 운동을 할 때 이제 내가 코어가 상당히 많이 약했구나, 그리고 코어를 잘 컨트롤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잘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를 알게 됐고, 그래서 마치 내 몸을 사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다시 배우는 것처럼 운동을 통해서 코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내가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강화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훈련처럼 운동을 해서 많은 개선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운동이 남자분들, 특히 운동선수들한테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원래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필라테스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축구를 했던 그 기억들이 나더라고요. 왜 기억이 났냐면, 축구를 할 때는 역동작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몸의 어떤 탄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코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전반적인 몸의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운동의 퍼포먼스가 좀 안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필라테스를 하면 축구 선수들이나 여러 다른 종목의 선수들에게 좋은 운동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TV를 보다가 이제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 전에 웜업으로 운동하는 게 이제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데 필라테스 동작과 되게 흡사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미 흡사한 것들을 하고 있구나 하고 좀 생각을 하게 됐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필라테스 기구를 가지고 필라테스 운동을 하는 것도 보게 됐고, 이건 그냥 제 생각이지만 호날두가 되게 탄력 있게 잘 뛰는 게 필라테스 운동을 하는 효과도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밸런스가 좋아지는 운동이다 보니까 운동선수들에게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당연히 좋은 운동이다 라는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억나는 건, 자격증을 따기가 쉽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찾아보니까 자격증을 되게 쉽게 지급을 해주는 협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렴한 가격에 빨리빨리 자격증을 따게 만들어서 이제 내보내고, 또 새로운 교육생을 받아서 또 이런 식으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제 협회를 운영하는 곳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자격증을 따고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격증을 따고 수업을 하게 되니까 좀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땄을 때 그게 수업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어쨌든 진행을 하려면 좀 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제 실제로 수업에 들어가서 티칭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수업을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저는 그게 먼저 들었어요. 진입장벽이 낮은 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내 공부도 꾸준히 하고 내 운동도 꾸준히 하면서 진지하게 이 운동을 바라보는 강사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단기간에 자격증을 따서 추가로 이후에 계속 자기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워크샵이라던가 아니면 자격증을 한 개 더 딴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는 거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거의 연습을 거의 뭐 센터가 문 닫을 때까지 혼자 남아서 이렇게 연습하기도 하고 공부해야 될 것들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정리하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해서 열심히 좋은 실력으로 이제 강사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간단하게 필라테스란 운동이 받는 좀 오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추가로 뭐 다른 것들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편견들이나 이런 것들 나중에 또 생각이 난다면 한 번씩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끝!